자, 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법률 이념의 변경 1조 2항을 적용했던 사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법을 적용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재판시법이죠. 재판시법을 적용했던 사건, 신법의 소구표를 인정했던 사건,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소하거나 감경을 때린다. 자, 파란 펜 들어볼게요. 자, 개에다가 세모 쳐보시고, 닭에다가 세모 쳐보시고, 목탄에다가 세모 쳐보시고, 미제깡통 맥주 세모 쳐보시고, 우리가 전 시간에서는 그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뭐 단란주점, 그쵸? 뇌물, 뭐 이런 것 갖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유죄 판결 받아 마땅하죠. 근데 지금부터는 좀 건전한 거 하겠습니다. 자, 개, 닭, 목탄. 무슨 뜻인지 알죠? 목탄을 통해서 개하고 닭을 굽는다는 거예요. 맥주가 있으면 더 좋고요.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면서 요 5번 판에 잘 나오는데 약효 밑줄 그으시고 광고 세모 쳐보시고, 그래서 목탄에다가 닭 개고기를 하면서 맥주 한잔 맞고 광고 찍기 좋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 6번도 잘 나와요. 폐차할 때 원동기 등 기능성 장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원동기 등이죠. 원동기 등 기능성 장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했을 때 이 원동기 오토바이를 누가 타고 다닙니까? 개하고 닭이 타고 다닌다. 개하고 닭이 원동기를 타고 맥주 광고를 찍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300m 평방미터 미만의 종교 집회장과 대중음식점, 그렇죠? 300평방미터 미만 세모 치시고, 소규모라고 하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300평방미터 미만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300평방미터 대신에 소규모라고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서 바베큐를 한다고요. 이런 곳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에는 8번도 출제가 잘 되는데, 종전에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쵸?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반의사 물벌죄로 바뀌었대요. 그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겁니까? 불리하게 바뀐 겁니까? 유리하게 바뀐 거죠. 그래서 신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군무이탈 세모 쳐보시고, 그 다음에 무단이탈 세모 쳐보시고, 탈영한 거죠, 두 가지는. 근데 9번을 가보시게 되면 계엄지역 이외의 경우에 군무 기피할 목적으로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있었는데 이것이 1년 이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한이 2년 이상짜리가 1년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어서 바뀌었죠. 자, 그 다음 10번도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징역과 금고형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벌금형이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유리하게 바뀌었죠. 9번하고 10번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입니다. 물론 18번도 마찬가지고요. 11번도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거에는 형벌을 내렸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감치로 바뀌었다고요. 감치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인 것을 형벌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바뀐 것입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벌금이 형벌이잖아요. 이것이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범죄화된 거죠. 형벌이었던 것이 형벌이 아닌 것으로 바뀐 것은 유리하게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가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벌금형에 처하였던 것인데 과태료 세모 쳐보시고, 이것도 1조 2항 면소 판결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계 간음죄 세모 쳐보시고 여기 삭제가 되었다. 위계 간음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혼인빙자 간음죄입니다. 혼인빙자 간음죄 이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유리하게 바뀌었죠. 혼빈간이.
다음에 요 15번부터 7번까지를 묶어볼까요? 우리 법인론 배우고 왔죠? 법인론에서 과실책임서를 취한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무과실책임서로서 과실책임서를 받겠단 말이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거예요. 여기 양벌 조항 나와 있어요. 양벌 세모 쳐보시고, 양벌 세모 쳐보시고, 양벌 세모 쳐보시고. 어떻게 받겠다는 거죠?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쵸? 처벌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받겠죠. 그러니까 과실책임설이란 말이야. 과실책임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지라, 이런 무과실책임설이었었는데, 지금은 사업주의인 법인에게서 있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과실책임설을 받겠기 때문에 유리하게 바뀐 것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감독 의무를 준수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받겠단 말이죠. 그리고 7번도 면책조항이 추가가 되었으니까 전부 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18번입니다. 자, 등권거래법에 따랐을 때 개정되면서 등록법인이지만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장외 등록법인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회사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내부자 거래 자, 미정보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이것도 유리하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것도 1조 2항대로 면서를 하거나 감경된 대로 처벌이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외워두세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강요죄네요. 강요죄 세모 쳐보시고, 밑에 누범 세모 쳐보시고. 강요죄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징역형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벌금형이 추가가 되었으니까 유리하게 바뀐 거죠. 그 다음 20번 가보시게 되면 3번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다시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됐대요. 역시 유리하게 바뀐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강간상해죄가 나와 있는데 개정 전에 특례법을 적용할 때에는 특강법에 해당하지만 개정된 후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특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피고인이 유리하게 바뀐 거예요? 불리하게 바뀐 거예요? 유리하게 바뀐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이것도 1조 2항대로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특강법 사건인 거예요. 특강법 사건.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2번 가보시면 영상물 등급위원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공무원 의제 조항을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시킨 것도 유리하게 바뀐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보았듯이 유리하게 바뀐 것들은 거의 1조 2항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다? 앞에서 배웠던 뇌물사건, 그 다음에 단란주점 이런 것들만 예외적으로 1조 1항을 갖고 나머지 것들은 원칙대로 1조 2항대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학용 부픽의 검정제도 제도를 폐지한 거. 그 다음 24번에 이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별표를 하나 더 치세요. 별표를 하나 더 쳐보시고, 자,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 허용 행위에 대해서 범행 당시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청소년은 숙박업소 출입도 안 됐어요. 하게 되면 처벌했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개정이 되는가 하면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고용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뀐 것 자체가 1조 반성적 고려하에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1조 2항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청소년 숙박 출입 허용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폐지한 거. 그렇죠?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 허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한 거. 이것은 바로 뭐다? 1조 2항 1조 2항에 따라서 종래의 부당한 처지가 종래의 종전의 처지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하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과거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뭐하다? 처벌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25번입니다. 추행 목적 유인죄를 가중 처벌하였던 특가법이죠. 특가법 세모 쳐보시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요것만 세모 쳐보세요. 요 조항이 삭제가 되었고 이거 법정형도 변경된 것. 그 다음 밑에 형법에서 폭력 범죄들에 대해서 자, 이 검은색 글씨 있죠? 검은색 글씨 읽어보세요.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그 밑에 상해, 그 밑에 존속상해 나와있죠? 이런 것들 조항이 역시 25번에서 25번에서 특가법 조항에서 삭제가 되었고 26번도 폭처법에서도 삭제가 되었고 27번에서 폭처법에서도 삭제가 되었고 28번에서 폭처법에서 삭제가 되었고 다음 29번에서 폭처법에서 삭제가 되었고 특가법은 다 삭제됐어요. 폭처법, 특가법에서 삭제가 됐는데 영영 삭제가 된 게 아니라 이것이 형법에서 들어오면서 형법 조항에 들어오면서 대신 형량은 낮게 정하는 것. 형법에서 들어오면서 대신 형량은 낮게 정한 것. 이것은 전부 다 뭐다? 1조 2항 종전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하에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번부터 해서 끝에까지 묶으셔서 이 검은색으로 밑줄 그었던 죄들이 특가법, 폭처법에서는 삭제가 된 대신에 형법에 들어온 것은 형법에 들어왔지만 형량이 낮게 정한 것은 뭐다? 과거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하에서 시행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어떤 의미도 없어요. 자, 그 다음 30번 가볼게요. 도정법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자랍니다. 자문에 응하는 행위에 대한 기존의 벌칙 조항이 삭제가 된 것, 이것도 1조 2항으로 보았고, 그 다음 후원의 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단기간 내에 책임자에게 전달하였는데 그러한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1조 2항으로 보았고, 자, 그 밑에 30일 이내에 기부자금의 인적사항과 함께 후원의 회계 책임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조 2항으로 보았고, 그러니까 단기간이든 30일이든 전부 다 단기간입니다. 그렇죠? 이것들 전부 다 1조 2항으로 보았다. 그 다음 각 한 개의 선거 대책기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1조 2항으로 보았고, 그 다음 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최종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완화된 것, 최종 학력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처벌이 완화된 것도 1조 2항으로 보았고, 그 다음 후원의 연간 모집액에 전년도 2월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이 된 것도 이것도 1조 2항으로 보아서 그랬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빨리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출제는 잘 안 되었는데 전부 다 1조 2항 판례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넣어놨어요. 발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출제가 된 것들이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